지옥2 어둡지만 아주 밝은 분들이 등장하실 겁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오픈 토크는 지옥2의 감독님과 최규석 작가님 그리고 그리고 또 새로운 또 캐스트가 또 함께 하게 됩니다. 저희 서서 인사 한번 하고 자리에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쁘네요. 네, 자리요? 인사 반갑습니다. 자리에 서주신 이후에 이야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감독님부터 부산 팬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옥 연출한 연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만화가 지겠습니다. 지옥 시즌2 웹툰 김동훈 작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옥 에너지 김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옥에서 정진수 역할 맡은 김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성자 역할 맡은 김실록입니다. 천재형 역할 맡은 윤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옥의 이수경 민솔입니다. 반갑습니다. 각각들이 또 어떤 역할을 연기를 하셨고 또 그 디테일들은 저희가 오늘 오픈 토크를 통해 가지고 차차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가장 먼저 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미리 조금 질문을 받았는데요.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 공통으로 촬영할 때 가장 힘든 촬영이 어떤 장면이었는지가 궁금해요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감독님도 사실은 뭐 연기하신 건 아니지만 연출하시는 입장에서 가장 힘들게 촬영하셨다고 장면 어떤 그 6부에 어떤 민혜진의 액션 씬이 있었는데 김현주 씨가 연기하는 민혜진 변호사. 네. 거기가 굉장히 좀 뭔가 좀 처절한 싸움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해가지고 네, 굉장히 또 김현주 배우님 본인이 그걸 이제 소화를 다 해야 되는 액션 씬이었는데 춥기도 하고 굉장히 추웠고 막 되게 그런 환경이 좋지 않은 데였는데 이렇게 액션 씬을 소화하셨죠. 근데 그날 배우님이 액션씬을 하는데 제가 몸살이 나가지고 제가 촬영을 하다가 그 중간에 이제 야식 시간에 제가 응급차에 누워있던 감독님이 대신해서 제가 네, 잘 대신해서 응급차에 누워있었어요. 이번에 정말 액션 히어로로 다시금 또 태어난 그런 느낌이 그래서 앞서 감독님이 힘든 장면이 그 장면이셨다면 실제로 배우 김현주 씨에게 가장 고되게 찍었었던 촬영은 어떤 촬영이었나요? 저는 사실 그 많은 스태프들이 준비도 많이 해주고 또 완벽한 현장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렇게 힘들게 느껴졌던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그런 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촬영이 좀 현장에서 쉽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최구석 작가님한테는 오히려 그러면 가장 힘들게 그 공을 들여서 어렵게 써나려갔던 어떤 그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셨을까요? 모든 원화가들이 그렇겠지만은 사람 많이 나오고 제일 힘듭니다. 사람 많이 나오는 화살촉들만 나오면 그냥 아주 막 얼굴에 막 분장도 있지, 옷에 무늬도 있지 미치버리고. 처음 기획할 때부터 좀 대형 씬들이 나오는 걸로 기획을 하고 이거 할 때 정말 잘해봐야지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지만 막상 그 획차가 돌아오면은 각을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죠. 막 영감도 유화하고 네. 그러면서 꾸역꾸역 한명 한 명 들어가는 수가 있죠. 네. 하지만 그 작가님이 그렇게 그려내신 그려내신 그 장면들이 화면 안에서는 아주
아주 박진감 넘치고 그리고 거대하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으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철 배우님에게도 쭉쭉 이어서 한번 여쭤볼까요? 아까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질문. 사실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현장이 되게 준비가 너무 잘 되어 있는 현장이었어가지고 사실 촬영할 때 뭐 힘들었던 적은 사실 많이 없었고 아마 재밌고 약간 흥미로웠던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대기를 하거나 쉬는 시간에 또 감독님께서 또 이야기 보따리를 항상 준비해 오시기 때문에 이야기 보따리를 듣다가 촬영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굳이 따뜻하면 아무래도 초반에 나오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 에너지 값을 맞추는 게 좀 힘들었어요. 초반에 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트랜지션이 되는데 그 연결이 되려면 끝에 에너지와 첫 에너지가 맞아야 돼서 그 에너지를 맞추는 작업이 좀 힘들었어요. 배우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감독님 얘기나 배우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현장 자체는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어서 개별적으로 촬영이 힘들었다라기보다 저는 이제 그러면 이어지는 계속 질문으로는 가장 고심해서 찍었었던 어떤 장면들을 그 다음 배우부터 이렇게 김신록 배우부터 이렇게 좀 들어볼까요? 네, 힘든 장면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네, 힘든 장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이제 드디어 솔직한 선수 나오십니다. 중요한 장면. 네, 저는 지옥은 어떤 곳이냐고 세진이의 김정수 의상이 박정단한테 직접적으로 묻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경험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대사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장면이 저의 아주 초반에 있던 장면이기도 했고 또 중요한 장면이기도 했고 또 어려운 장면이라서 연기할 때 긴장했고요.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찍었습니다. 걱정자가 등장하는 지금 뒤에 뭐가 날아다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일 끝에 계신 천재 씨가 지금 제일 중간에 계시군요. 네. 네. 이어진 질문. 저는 아무래도 제가 정기수의 부활을 목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순간이 좀 제일 중요하고 그 표정을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은솔이 배우님? 어려웠던 장면이요? 그쵸. 네. 가장 아니면 어려웠던 촬영 현장이었다거나 사실 뭐 그렇게 액션을 한다거나 막 그런 무당 액션을 좀 하시는 거죠. 저 별로 안 어려웠어요. 네, 이 작품을 이수경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기가 어려웠어요. 네, 근데 이 세계에 내가 런디버스에 뛰어들어서 이 강렬한 캐릭터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되고 그리고 이 세계를 이해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그래서 계속 감독님과 출연 안 할 것처럼 감독님의 애를 태웠었는데 그 시간들이 조금 어려웠었고요. 촬영 들어가서는 정말 감독님이랑 너무 품짝이 잘 맞아서 되게 재미있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25일에 공개가 되고 나면 은솔이 배우가 연상호 유니버스 안으로 들어와서 어떠한 매기 짓을 하는지를 보게 되실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연기를 또 보여주시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기석 작가님, 이게 지옥이라는 이 시리즈는 단순히 기존 웹툰을 두고 각색하는 뭐 이런 작업들이 아니라 연상호 감독님하고 최기석 작가님이 거의 함께 창조해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세계인데 지옥2에서는 전편에서 뭘 확장을 하고 또 어떤 걸 새롭게 또 좀 보여주려고 하셨나요? 일단 그 지옥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이루고 있는 그 설정, 굉장히 기괴한 설정에 또 기괴한 그 부활이라고 하는 설정을 하나 더 집어넣으면서 전혀 이제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지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시즌 1보다도 더 좀 악화되고 그리고 좀 이렇게
대형화된 그런 재난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아이디어에 이용했던 것 같아요. 연정 감독님,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오픈 토크에 와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지옥2를 보지 못하신 분들이실 테고, 곧 보시게 되신 분들이니까 저희가 사실 이야기를 아직까지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로 막 어려운 촬영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바로 했는데, 감독님 좀 간단하게 지옥1과 지옥2 사이에 어떤 시간들이 흘렀고 또 어떤 내용들이 좀 펼쳐지게 되는지 스포일러를 제외한 상태에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그 지옥 1에서 그 지옥사자가 나오고 뭐 정진수가 등장하고 정진수가 죽고 뭐 박정자가 또 부활하고 뭐 이런 것들에서 이어져 나가는 세계인데 지옥 시즌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여기서의 일종의 재난물이죠. 재난물인데 이 재난은 사실은 어떤 물리적 재난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지옥사자라는 초월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뭔가 이렇게 난동을 부리긴 하지만 여기서 닥친 재난은 사실은 어떤 지진이나 뭐 천재지변처럼 건물이 무너지거나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위협이 되는 이제 물리적인 게 아니라 사상적 재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상극제. 정신적이고 사상적인 재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즌2에서는 사실은 그 사상적 재난을 맞이하는 여러 종류의 어떤 비범한 사상을 가진 인물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 인물들이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이 사상적 재난을 대처해 나가는지를 볼 수 있는 드라마. 각각에게 또 어떤 그 집단을 대표해서 또 가지게 되는 생각들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단들을 뭐 화살 쪽이면 화살 쪽, 아니면 세지대면 세지대, 정부면 정부 이렇게 나누어진 집단들의 이야기들을 또 보는 재미가 굉장히 컸던 그런 시즌 2가 될 것 같습니다. 시즌 1에서 이미 등장하셨던 캐릭터들이 있고 새롭게 합류한 또 캐릭터들이 있는데, 사실 문소리 배우와 임성재 배우 같은 경우는 시즌 1을 팬으로 멀리서 보셨을 텐데, 지옥 1은 어떤 점에서 매력적인 좀 시리즈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바깥에서 보셨을 때. 임성재 배우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지옥 시즌 1은 되게 뚜렷하고 단순해서 좋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 뭔가 벼락처럼 지옥사자라는 존재가 내려와서 고시와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욕망들이나 뭐 불안이나 공포들을 수면 위로 띄워 올려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되게 명확하게 보여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합류한다라는 얘기를 합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셨던 건가요? 어떻게 또 이 캐스팅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궁금한데. 당연하게도 너무 여자원 감독님과 언제나 함께 하고 싶었고, 여자원 감독님 저를 처음 봤을 때 아차차 이 사람이구나 라는 표정을 또 읽을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독님 기억나시죠? 아차차 이 사람이구나. 멀어서 잘 못 들었어요. 이 사람이다라고 했다고요? 그런 표정을 지으셨는데. 네네네. 이 사람. 아니 뭐 저는 사실은 이번에 지옥 시즌2 하면서 임성재 배우와 여기 이제 새로 만난 배우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김신동 배우님이나 김민경 배우님은 이제 그 전에 뵙고 좋은 동료가 됐는데, 이성재 배우님도 그렇고 문근영 배우님도 저는 사실은 되게 궁금했던 배우 중에 하나였는데, 문근영 배우님도 그렇고 문소리 선배님 같은 경우도 제가 사석에서, 아니 사석이 아니라 이제 같이 작업하는 사이가 아니라 그냥 영화계 선후배 사이로는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같이 작업을 해보니까 또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친밀감 이게 굉장히 높아졌어요. 제가 요즘에는 옛날보다 문소리 선배님이 되게 편해졌어요. 오히려 함께 작업하시니까. 같이 하니까요.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새로운 동료들을 만나게 되고. 임성재 배우 얘기하다가 이제 한꺼번에 그냥 쳐버린 것 같아요. 제가 자연스럽게 문소리 배우님께 또 이어서 그런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문소리 배우님이 사실 아까
과연 내가 이 연상 감독의 유니버스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오히려 제일 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엔 두려움도 있고 또 동시에 호기심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와 함께 하게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옥 원을 밖에서 봤었을 때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무엇이었고 사실 연상월드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대됐던 부분은 또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연성호 감독님 작품이 굉장히 다작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 작품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지옥 원을 제일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있고요. 지옥 원에서 어쨌든 그 크리처, 지옥 사자들의 그 존재감이 여러 가지 매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크리처에 그렇게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낀 건 처음이었던 것 같고 또 그에 못지않게 여러 배우들이 화려한 플레이를 연기로서 보여준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굉장히 긴장감 놓치지 않고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그냥 연성호 감독님과는 이런 영화제나 영화계 사람으로서 자주 마주쳤었는데 그 인연이 오래되면서 같이 작업까지 하게 된 게 정말 인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뭐랄까요 좋은 기억이에요. 작업을 다 마친 지금 입장에서 되돌이켜 보면 그리고 연상호 감독님이 같이 일해보니까 마력이 있어요. 마력. 네네. 결국 배우들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감독은 그 마음들을 다 끌어당기는 어떤 힘이 현장에서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끌어당기는 그 마음이 굉장히 좋은 마음이고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렇게 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들 현장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고 그래서 연니버스의 힘은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현장에서 했었고 그래서 연상호 감독님과의 작업은 누가 해도 참 즐거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해봐요. 네, 마력의 그 결과물을 곧 여러분들도 각자 가정에서도 만나실 수 있으실 거고 또 영화제에서의 또 상영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철 배우님, 시즌2의 시작은 그동안 또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이 새 진리의 정진수장의 아주 개인적인 얘기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서 저건 거의 뭐 앞에 분명히 양희초 배우가 있긴 하지만 거의 연극의 독백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던 퍼포먼스였는데 시즌2에서 새롭게 합류하고 또 그리고 그 시작을 자신의 아주 긴 독백으로 그리고 아주 드라마틱한 독백으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는 되게 부담스러운 촬영이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시즌 1에서 정진수의 세수가 이미 쌓였기 때문에 저희가 시즌 2의 첫 장면을 그렇게 간 게 어찌됐건 정진수의 부활까지 이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시연을 당하는 때 정진수가 내뱉는 말들이 사실 정진수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미지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감정적인 이야기들을 토로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관객분들, 시청자분들께 조금 더 자연스럽고 약간 마치 스펀지에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되게 스무스하게 들어가길 바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꽤나 긴 장면이었지만 감독님하고 상의를 되게 많이 했었고 결과물을 봤을 때는 스무스하게 넘어갔다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촬영 시간이 꽤 길게 걸리지 않았을까요? 길게 걸렸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고 사실 감독님께서도 그 장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구심이 있으셨고 그리고 더 채우시고 싶었던 것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시도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시너지들이 잘 동작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사실 그 1편과 2편의 정진수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끈다 하는 것에 있어서 뭐 아주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또 더 채우고 싶어 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셨을 테고. 일단은 저는 김성철 배우하고 만나서 얘기도 좀 나누고, 당시에 이제 김성철 배우가 뮤지컬을 하고 있어요. 데스노트라는 작품을 하고 있었는데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진짜 대단합니다. 어떤 그 자중을 그 뭐라고 하나 사로잡는. 근데 저도 이제 그 뮤지컬을 보고 와서 굉장히 인상이 많이 남아서 찾아봤어요. 그 데스노트 뮤지컬을 찾아봤는데, 뮤지컬은 사실은 한 배역을 다른 배우처럼 하잖아요. 멀티캐스팅. 네, 멀티캐스팅을 하게 되고, 근데 다 그만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정진수 같은 경우도 저는 김성철의 정진수가 있을 거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저의 역할은 관객이, 우리가 만나는 관객이 뮤지컬 관객은 아니니까 그 정진수래 김성철의 정진수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관객들한테 전달을 할까? 그거를 연출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앵글일 수도 있고, 얼굴을 잡는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점을 부각을 시킬까, 그런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약간 정진수의 왠지 데스노트에서 나온 것 같은 안마성 같은 것들이 이 안에 김성철 배우가 연기할 때 좀 더 들어가 있었다는 생각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김현주 배우님, 이 민혜진은 이제 1편에서 1시즌 1에서 의뢰인을 돕겠다 하는 선의를 가진 변호사, 그 역할 이상을 요구받게 되는 그런 캐릭터를 변모하게 돼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민혜진의 변화, 아주 사실 시즌2에서 큰데 좀 관객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좀 시간이 몇 년이 흐른 뒤니까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을 냈을지를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시간이 참 쉽지는 않았겠다. 아주 고단함이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뭔가 그 소도 안에서도 민혜진이 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소도도 막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의견들을 막 내고 있잖아요. 그치? 네, 소도가 그 페나전보다 규모도 훨씬 커지면서 그렇지만 뭐 드러내고 활동하거나 하진 않지만 그 안에서도 좀 작은 그런 내분들이 있고 하니까 좀 외로운 싸움을 혼자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어 왔다는 거를 좀 많이 생각해서 그런 것들이 묻어나기를 좀 바랬던 것 같아요. 액션에서도 역시 감정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처절하게 매달리는 거, 자기의 신념이나 이런 것들 지키기 위한 그런 처절한 싸움 같은 게 액션에서도 좀 어디서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에피소드 3까지만 저는 보긴 했지만 그 안에서도 카치신 장면이나 뭐 이런 액션들이 대단하던데요. 액션씬이 그 지옥 1에서는 제가 9에서 정말 시작해가지고 큰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훈련만 열심히 했었어요. 제가 뭔가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것도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2회에서는 1에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더 보여드려야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이 더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항상 찍을 때 재미있었어요. 그런 장면들을 찍어본 경험도 없었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이 다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주변에서 이제 스태프들도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김신호 배우는 사실 지옥 시리즈가 준 어떤 어마어마한 기여와 관심을 또 받게 됐었던 그런 배우였던 것 같은데, 사실 박정민도 죽고 원진아도 죽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부활한 확정자로 다시 이 시리즈에 합류한 소감은 어떠셨어요? 시즌1 시나리오 마지막에 부활하는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던지 기억이 나고요. 정말 처음으로 부활하는 바람에 시즌2
있어서 너무 진짜 럭키비키잖아라고 생각해요. 럭키비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기쁩니다. 또 시즌 2에서도 당연히 다행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기쁩니다. 사실 이곳에서 지옥을 다녀온 유일한 사람일 텐데 영화 그 시리즈 속에서도 나왔지만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사실은 정진수도 이제 부활하면서 시즌 함께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일단 부활을 했고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되나요?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자기만의 지옥이 뭘지를 떠올려 보시면 시즌 2의 지옥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와,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제가 앞에 본 3개 에피소드가 쏙쏙 좀 더 이해가 되는 느낌이고 여러분들은 꼭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소리 배우님, 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세진리의 화살촉, 소도, 정부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어떤 세상인데 문소리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 정우석은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조근조근한 목소리의 전략가 같은 사람인데 사실 제일 무서운 사람 같기도 하거든요.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적당히 시니컬하고 적당히 도신주의도 있는 건 적당히 나른하기도 한 것 같은 어떤 공무원의 모델 같은 그런 캐릭터 어떤 인물로 생각하고 만들어 가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라기보다 이 전체 시스템을 다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 이 인물을 통해서 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 네, 결국은 이 시스템 안에서 세진리도 소도도 그리고 화살촉도 네, 다 제 손바닥 위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이런 느낌을 이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도 지옥 1, 2를 재미있게 보시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이 세계관을 결국은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도 같이 있는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이 인물이 산을 굉장히 좋아하고 등산복을 자주 입고 나타나고 꼭 커다란 텀블러를 늘 뒤쳐나고 다니고 그런 디테일들을 감독님이 주셨는데 처음엔 왜 이런 디테일을 그냥 던져만 주셨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위선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연을 좋아하고 뭔가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는 세상에 좋은 가치관 그리고 좋은 것들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빠요. 네, 굉장히 숨겨진 은은한 빌런이죠. 근데 그 빌런이 나서서 악행을 저지르고 나쁜 얼굴을 보이고 그렇지 않은 더 멀쩡한 얼굴을 갖고 있지만 감춰진 나쁜 면을 결국은 그 관객들이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오히려 정말 사실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나오니까 정말 빌런처럼 보이는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임성재 배우님이 연기하는 이 캐릭터는 되게 어떤 사연과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너무 보여주면서 보여지진 않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좀 순정의 남자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번 지옥2를 찍으면서 가장 고민했던 점은 어떤 거였나요? 저는 엄청 거대한 걸 표현하거나 고민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천세형이 갖고 있는 어떤 고민의 지점들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왜 도대체 이제 어떤 의도로 이런 When 일들을 you 벌어지고 alone, 있는 것이며 when side, you unknown it. 그리고 또 When side unknown it. 한 사건의 또 피해자로서 In Twitter, 제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Instagram, 공익수와 follow me. 아주 불행한 동행을 좀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느꼈던 것들을 어떤 표정을 내내짓고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아직 얘기할 수 없는 아, 이게 애매하네요. 이게 그런 모르신 분들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많죠. 네. 저 표정이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 표정이 네, 여러분들 많은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저 표정이 약간 디폴트 값으로 계속 네. 나오게 되는데 좀 착하게 떠야 되는데 항상 저런 표정을 보여가지고 정진수하고는 사실 또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도한 결국은 그런 동행을 하게 되고 문경 배우하고는 굉장히 어디까지 이걸 또 얘기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어쨌든 함께 또 작업을 하시게 됐잖아요. 또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문경 배우와의 작업은 또 어떠셨는지가 궁금하네요. 뭐 저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또 스타였고 여기를 그냥 말할 것도 없고 되게 설레는 작업이었는데 감독님이랑 저기 김성철 배우랑 저랑 이게 항상 모니터 뒤에서 좀 떠들고 있어요. 잡담을 되게 많이 나누는데 우리 문근영 배우는 조용히 이제 이렇게 몰입하고 집중하면서 많은 것을 또 배우게 해주고 그런 배우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문경 배우의 등장은 이 시즌 2에 되게 숨겨진 칼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또 캐스팅이 이루어지게 됐는지가 궁금한데요, 감독님. 그 햇살반 선생님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쓸 때 우리 초반에 수익석 작가랑 얘기를 하면 쓸 때부터 좀 기분이 좋았어요. 그냥 이런 캐릭터를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이 역할을 어떤 배우가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마침 이제 그때 기억의 해강이라고 하는 단막극이 있어요. 드라마 스페셜. 거기에 문근영 배우가 나왔었는데 그거 보고 되게 놀랐어. 굉장히 또 건조한 얼굴로 나오게 됐었던 그런 근데 이제 그 드라마 단막극을 보고 여기 햇살반 선생님은 문근영 배우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꿈 같은 걸 가지게 되고 문근영 배우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제 문근영 배우가 이제 해보겠다라는 답을 줬을 때 정말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아마 또 공개가 되면 깜짝 놀라실 만한 문경 배우의 연기를 만나시게 될 것 같아요. 최규석 작가님, 여기서 사실 저는 시즌 1을 볼 때 뭐 모지라든지 시연이라든지 이런 단어 자체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미 보여지는 비주얼이 강렬했기 때문에. 근데 시즌 2에서 이 시연이라는 말의 단어적 의미가 되게 크게 좀 다가오기도 했었거든요. 어떤 의미로 시연을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까요? 고지나 시연이나 존재하는 현상, 갑자기 등장한 그 현상에 대해서 정진수가 붙인 이름인데 고지는 그냥 그 사실적 기술에 가까운 얘기죠. 그냥 죽을 날짜와 언제 죽는다.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걸 그냥 설명하는 단어인 거고, 근데 시연은 정진수의 해석이 들어가는 단어인 거죠. 그냥 끔찍한 고통 끝에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현상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거의 그 뒷면에 지옥이 존재한다라는 해석은 정진수가 갖다 붙인 것이죠.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정신적 재난 상황이라고 하는 게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그 해석을 통해서 그냥 물리적 재난이 아닌 정신적 재난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즌 2에서는 그 정진수가 해석한 그 시연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것이 오히려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입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정진수의 해석을 그대로 따라서 이게 우리가 어차피 당할 일이기 때문에 당하기 전에 용서를 구하든지 원하든지 해서 노력을 해서 막아야 예식임을 받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의 해석들이 또 각자 이야기를 이렇게 끌고 나가는 그런 설정이죠. 네, 그 시연이라는 단어가 정말 이번 시즌 2를 되게 관통하는 어떤 단어가 될 것 같고, 말 그대로 어떤 지옥이라는 것의 실체를 아까 박순자가 얘기해줬던 그 실체가 사실 시연과 또 연결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연상 감독님, 작품 속에 대사가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평범한 세상에선 느껴보지 못한 쾌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쾌감을 사실 주는 이야기가 지옥 시리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옥2에는 어떤 쾌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런 쾌감? 저런 쾌감? 일단은 지옥 시즌 1을 좋아해 주셨던 분들은 되게 즐기실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고요. 이게 시각적인 액션이라든가 비주얼적인 어떤 부분들, 긴장감 같은 것도 사실 존재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이 이야기는 여러 비범한 인물들의 좀 상상적 대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비주얼적인 어떤 긴장감이나 볼거리도 볼거리지만은 이 비범한 각자 다른 캐릭터들이 여기는 어떤 그 사상 내미는 상상적 대결을 지켜보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게 또 되게 큰 재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직은 이제 전편이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은 저는 지옥 시즌 1에서는 정진수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거대한 거짓말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사실 신2 같은 경우는 끝까지 보면은 이수경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고 있는 거대한 거짓말, 그 다음에 천세영이라고 하는 성재 배우가 이 깨달은 어떤 부분, 그리고 정진수가 깨달은 부분, 그게 민혜진이 최종적으로 깨닫는 부분, 그런 것들이 계속 막 서로를 잡아먹으면서 진행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어제도 최기석 작가랑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지옥이라는 작품은 사실은 되게 애초에 이제 만화로 기획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영화나 시리즈나 이렇게 뭔가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작품으로 처음부터 기획한 작품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런 작품으로 기획을 했으면은 절대 나올 수 없는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처음부터 상상하기 쉽지 않죠. 근데 오히려 그냥 만화로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저희 마음대로 진행할 수 있었던 거고, 지금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래서 되게 좀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2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예고편 지금 나온 걸 보고 아니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이 되고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저희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고 이런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은 얘기할 게 없어가지고 너무 답답한데,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런 예측이 안 되는 진행으로 되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감독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최기석 작가님께 갑자기 더 궁금해지는 게, 시즌 1에 이만큼의 성공을 또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테고, 사실 이게 또 이어지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또 대중들에게 어떻게 또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같은 것도 되게 컸을 텐데, 처음에 시즌 1이 이렇게 성공하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줬을 때 부담감 어마어마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처음 기획할 때는 그냥 사실 망했다 생각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게 나는 재밌는데 이게 도대체 장르가 뭔지 알 수가 없는 좀, 그래서 그냥 세상에 이런 괴작 하나를 내놓자. 써도 되지 않아? 네, 이런 거 하나 좀 쳐도 상관없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왔는데 드라마가 물론 그 이제 윤상 감독 다른 이제 배우님들의 그 능력이겠지만은 만화는 썩 인기가 없었는데 드라마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저의 역량에 대해서 또 반성을 좀 깊게 하고 상호 감독을 좀 이렇게 존경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연서 감독님에 대한 존경으로 마무리 지었는데 감독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을까요? 사실 나는 아
저희 그리고 시즌 1을 그럼 저는 이제 에프레스와 작업을 하고 나서도 사실은 이게 좋은 성과로 올 거라는 생각은 거의 전혀 못했어요. 정말로 만약에 그걸 알았으면은 저희가 시즌2를 미리 만들어서 웹툰을 연재를 했을 거예요. 전혀 예상을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이제 갑자기 이 시즌2 그래서 뒤늦게 웹툰을 또 갑자기 해가지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 이번 시즌2 이야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시즌1을 할 때도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많은 되게 파편적인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시즌2의 이야기도 사실 그 많은 파편적인 이야기들의 집합체죠. 사실은 그게 하나의 이야기로 묶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거의 못했어요. 네. 시즌2의 반응, 대중들의 반응, 그리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어떤 지점들, 그거를 보면서 오히려 그 많았던 파편적인 이야기가 하나로 뭉쳐지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지옥 시즌2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되게 파편적으로 그냥 풀려진 이야기들이었는데 사실은 지옥 시즌1의 시리즈 지옥 시즌1의 대중적 반응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었던 그런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배우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내가 연기를 했던 장면도 괜찮고, 혹은 아니면 다른 배우가, 다른 캐릭터가 연기했었던 그 장면 중에서 정말, 이 장면 명장면이다, 시즌2에 꼽는다면, 혹은 막 정말 질투가 날 만도 되게 좋았던 장면이 있다면 무엇이었을지가 궁금한데요. 문소리 배우님부터, 사실 약간의 좀 모두를 보고 있는 신 같은 분이시라, 다른 캐릭터나 혹은 아니면 본인의 캐릭터도 괜찮고요. 시즌2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장면, 부러웠던 장면들이 있다면요? 저는 그 문근영 배우와 임성재 배우가 3화에서 과거가 드러나죠. 그 둘의 케미와 절절함? 네, 거기가 참 네, 좋았어요. 그 지옥2가 굉장히 자극적인 장면들이 많고 센 설정들인데 그 안에서 이렇게 애절하고 촉촉하고 그 임성재 배우의 멜로디들과 그 문근영 배우의 약간 좋을 것 같은 느낌? 그 케미가 너무 기억에 남아요.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윤성재 배우님.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적극 동의하는 바예요. 홍지야, 넌 내 얘기해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많이 쉬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불편하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윤성재 배우님 조정당하지 마시고 본인의 소신대로 말씀해주세요. 소신대로 제 장면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문근영 배우와 어떤 눈물철철 케미가 있기 때문에 꼭 그 장면을 보기 힘든 장면이에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인상이 센 배우들이 문근영 배우가 또 공관계로 나오잖아요. 남편 관계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켜봐 주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임진국 배우님. 네, 저는 2화인 것 같은데요. 양익준 선배님하고 이래 배우가 이제 연기를 하는데 되게 좀 특이한 경험을 했었어요. 제가 한밤중에 혼자서 이렇게 봤는데요. 굉장히 절절하게 되게 묵직한 어떤 슬픔이 아주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오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드러나는 슬픔은 아니지만 아주 밑바닥에 있는 내가 근원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슬픔을 건드리는 것 같은 그런 묵직함을 느껴서 이 작품 너무 좋은 작품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장면에서 했어요. 저 너무 다 동의하는 것 같은 말씀. 네, 김건철 배우님. 그 장면을 꼽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번에 보면서 정말 놀라웠던 장면들이 너무 많았고 특히나 지옥